지금 여러분은 건강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닥터하우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엔 비뇨의학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박주홍입니다. 선생님, 다음 주제는 뭔가요? 의료계에서는 흔히 3대 통증 대장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먼저 출산의 산통, 두 번째로 대상포진으로 인한 통증, 마지막 세 번째는 극한의 통증, 요로결석입니다. 요로결석의 정체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요로는 신장, 요관, 방광, 요도 등 소변이 지나가는 길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로결석이란 소변이 만들어지고 흐르는 길에 돌이 생긴 것을 뜻합니다. 흔히 소변은 신장에서 만들어져 요관을 통해 방광으로 흐르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요로결석에 의해 소변의 흐름이 막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흐름이 막혔다고 해서 심하게 통증이 느껴진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요로결석은 신장에서 1차적으로 일단 만들어진 다음에 요관을 통해서 내려오다가 요관이나 방광에 걸립니다. 걸리게 되면 그 결석은 결국 소변이 내려가는 것을 못 내려가게 하고요. 이러한 결석에 의해 요관이 경련을 일으키거나 배출되지 못하는 소변으로 인해 신장에 압력이 가해지면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주변 근육과 장기가 자극을 받기 때문에 메스꺼움이나 심하면 구토를 하시기도 합니다. 아, 이게 근데 도대체 얼마나 심각하길래 극한의 통증이라고 하나요? 보통 옆구리나 복부 통증이 대략 한 20-30분 정도 지속되는데요. 마치 칼이나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혹은 꽉 쥐는 듯한 엄청난 통증이 생겨 갑작스럽게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진통제로는 완화되지가 않고요. 통증이 없어졌다가 나타나기를 반복하기도 하죠. 또 혈뇨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소변을 자주 보거나 잔뇨감이 있는 등 배뇨 문제도 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감염을 동반할 경우 소변이 탁해지거나 고열, 오한이 발생하여 결석으로 인한 소화기 증상으로 구역 구토, 소화불량 등을 겪기도 합니다. 와,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더 심각한 것은 이 요로결석을 방치했을 때입니다. 극한의 통증을 보여 대부분은 금방금방 치료로 이어지긴 합니다만 덜어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요로결석을 그대로 방치했다면 신우신염이나 폐혈증, 신장 손상은 물론 투석이 필요한 상황에까지 이를 수가 있으므로 아주 조금이라도 요로결석의 증상을 보일 땐 반드시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찾으셔야 합니다. 요로에 이런 결석이 왜 생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물을 적게 마시고 염분 섭취량이 많은 분일 때 요로결석의 발생 가능성이 큽니다. 소변량이 줄면 소변이 농축되기 때문에 결석이 원인이 되는 성분들이 뭉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또 평소 땀이 많은 분들도 위험한 게 체내 수분이 땀으로 과도하게 배출이 되면 축적된 소변 속 칼슘과 옥살산염 등이 결석으로 잘 뭉쳐지기도 합니다. 제 주변엔 꽤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못 겪어봤지만. 네, 생각보다 흔하게 생기고요. 또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통계를 보면 요로결석 환자는 지난 2019년 약 29만 명에서 2022년 약 31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건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요로결석은 이제 크기나 위치 그리고 성분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양합니다. 약 4mm 미만의 작은 결석이라면 다량의 수분 섭취나 약물 치료 등의 방법으로 자연 배출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석 크기가 그 이상으로 크거나 증상을 동반할 경우 또 위치가 상부 요관이면 자연 배출될 확률이 낮아 시술 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몸 밖에서 충격파를 발사해 결석을 파쇄하고 배출을 유도하는 체외 충격파 쇠석술이 대표적인 시술 방법입니다. 제 지인 중에도 요로결석을 앓는 분이 있어서 이 시술을 했는데 그게 허리 디스크가 있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한 자세 때문에 좀 힘들었다고 그러던데 그게 맞나요? 아무래도 그러셨을 겁니다. 기존에는 충격파의 발생 부분이 고정되어 있어서 환자분들이 자세를 변형해서 그 위치를 맞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충격파가 발생하는 부분도 이동할 수가 있게 되어 친구분처럼 허리 디스크가 있거나 허리 통증이 있는 등 불편한 경우에도 조금 더 편안한 자세에서 시술을 받으실 수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로결석을 예방하기 위해서 맥주 그거 많이 마시던데 맥주 마시면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좋아요?
결석의 예방보다는요. 결석이 있을 때는 그 결석을 배출하기 위해서 이뇨작용이 있는 맥주나 커피 등을 마시는 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평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맥주는 우리 몸의 요산 수치를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결석을 더 많이 생기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아, 요로결석의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적어도 하루 10잔 1.5리터 이상의 수분을 조금씩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염분은 하루 2g 이상 섭취하지 않아야 하고요. 국물보다는 건더기, 찌개보다는 맑은 국 위주로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오늘 요로결석의 정체부터 예방법, 치료법까지 잘 알려주신 박주홍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였습니다.